예, 2부 설명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순서가 이런 부분입니다. 설명회를 들으면 또 금방 이제 여러분들이 또 잊어버리시고 하니까 오늘 그 설명회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그 PPT 자료들이 여러분한테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말을 잘하죠. 녀석들이 공부하러 들어올 때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하나하나 이제 상담을 거칠 건데 들어올 때 무조건 저를 거쳐야 됩니다. 제가 걸리기도 하고 또 조언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보면 아가들 같아요. 아가들 같은데 시험이 되고 나면 의젓합니다. 의젓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생활 이렇게 한 1, 2년 하고 이렇게 오면은 그때는 완전히 대등한 성인처럼 이렇게 성장 속도가 대단히 이제 빨리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 보겠습니다. 이런 대략적인 주제들입니다. 주제들인데 어느 하나 이제 놓칠 것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시 공부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십니다. 걱정하시는데 작년 이맘때보다 조금 전에 이제 코로나가 발병을 했는데 그때부터 학원이 문을 열다가 닫다가 이렇게 왔는데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공부 시장은 저희들이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심해지면 학원은 못 열게 하는데 독서실은 열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이제 급히 외부 공간에 한 1000석 정도 마련을 해서 학생들이 코로나로 학원을 문을 닫더라도 실시간으로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영상만 이렇게 송출하는 쪽으로 해서 학습의 손실을 최대한 이제 막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람을 얘기하면은 한 번 정도 유행어 조짐이 있다가 꺾이면은 그걸로 끝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코로나라 할지라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장애 요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진행상은 모든 것이 다 정상입니다. 지금 대신에 이제 우리가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 앉게 하고 그 다음 출입문에 열을 체크하고 마스크는 학생들이 당연히 쓰는 것이고 쉬는 시간마다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발병할 수는 있어요. 발병할 수는. 발병한 학생이 학원으로 들어올 수는 있겠죠. 학원에 발병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전파는 안 됩니다. 그건 확신해요. 그 정도면 충분히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문제가 이제 집단으로 감염되는 거죠. 감염되는 부분은 현재는 학원 내에서는 염려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고시에 도전할까 말까 이런 부분인데 고시 도전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런 부분인데 성공하면은 설명이 필요가 없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위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지위는 아니고 상당히 높은 지위예요. 어느 정도 지위인가 하면은 저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서 반공직 생활이죠. 준공무원 신분이었는데 그걸 한 6년 정도 있다가 이제 학원가로 오게 된 경우인데 제 동기들이 지금은 부서장들입니다. 일부 이제 저하고 친했던 사람들 보면은 또 같은 기수 또 아래 윗기수 이렇게 보면 임원이 돼 있기도 하고 가끔 만납니다. 1년에 한 번 아니면은 2년에 한두 번 이렇게 만나는데 만나면은 하는 하소연들이 있어요. 지금 정부 중앙부처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시달려서 못 살겠다 또는 우리가 어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이렇게 또 일을 하나 이렇게 보면은 사무관들입니다. 사무관들인데 제가 이름을 들으면 아는 사무관들이 우리 학생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인데 29, 31, 32, 33 그 학생들이 아니죠. 이제는 공무원들이죠. 인사권하고 예산권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년배들이 제 동료들이 의료 입장에서 사무관들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지위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확보한 사회적 지위를 여러분들 20대 중반 아니면 후반에 확보하게 되는 것이니까 사회 진입의 격차를 한 20년, 25년 앞당기는 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공한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 가끔 학생들이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다 이렇게 하는데 5급 시험이 되었다. 내가 20대인데 사무관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예요. 월급을 얼마를 받는다. 이 가치를 넘어선 가치를 여러분이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열 수 있는
어느 분야든지 열 수 있는 맞는 길을 여러분이 갖기 위한 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한 위치 파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실패했을 때죠. 실패했을 때. 일단 이런 부분이 생겨요. 학원비가 월 68만 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 경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휴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업 손실이 발생하고 사회 진출이 이제 학원 다니는 기간만큼 빠지니까 이런 지연되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 세 가지 손해입니다. 결정적입니까? 전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물론 학생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월 68만 원이다 이런 부분들은 부담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놀아도 저 언저리 비용이 들 거예요. 놀아도. 제 아들이 98년생인데 지금 학교 다니면서 뭐 학교도 못 가니까요. 놀고 있습니다. 근데 쓰는 게 얼추 뭐 제가 볼 때는 뭐 취미생활하고 친구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얼추 저 근처에 쓰는 듯해요. 자기가 원하는 용돈이 한 달에 뭐 60만 원 주세요.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저 정도는 쓰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비용치고는 많다, 많지 않다 이런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휴학이다, 그 다음 사회 진출이 지연된다 이런 부분인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연되는 진출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진출이 늦어지는 부분도 역시 결정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B플랜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B플랜이 있는가. 5급은 도전이다 이런 부분은 우리 학원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5급을 왜 도전하는가 이렇게 물으면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뭐 5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이런 거 외에 다른 꿈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꿈들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다른 넘어서 5급을 넘어선 외교관을 넘어선 그런 큰 꿈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좌절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고시는 일부가 되니까. 우리 학원의 합격률이 30% 정도 됩니다. 밖에서는 2% 정도이고 학원은 30% 이렇게 되는 거. 학원 내에 높지만은 그래도 70% 정도 학생들이 실패하는 시험이 이게 5급 시험이고 외교원 시험이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대비책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실패하면 어쩔 수 없어요. 수용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고시는 일부가 되는 시험인데 학원 내에서는 10명 중에 3명이 되는 시험이니까 7명은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꿈이 좌절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지만은 그래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길이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이렇게 가세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한국은행에 가든지 아니면은 작년에 우리 학생들이 6명 정도가 금융감독을 갔으니까요.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금융권으로 가세요. 금융권으로 가든지 아니면 7급이라도 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국립외교는 실패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코타라 가든지 아니면 국정원 가든지 이렇게 어엿한 사인으로 지휘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7급 외무 영사직으로 도전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행히 7급 시험이 개편이 돼서 이제는 7급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는 시험을 준비하는 방향이 5급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은 7급을 동시에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7급을 준비하면 5급에 지장이 생깁니까? 이런 부분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5급한 공부로 7급을 보고 복학하는 겁니다. 고루트예요, 고루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과목이 달랐기 때문에 이게 서로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과목이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5급의 1, 2차 과목이나 7급의 1, 2차 과목이나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다른 부분이 객관식일 뿐이에요, 객관식. 근데 훈련을 객관식으로 했다, 주관식으로 전환하는 게 이건 불가능입니다. 안 돼요. 혹시라도 진출을 7급을 되고 나서 5급에 도전해야지 이거는 생각일 뿐입니다. 불가능입니다. 저희들이 7급반을 운영해 보면 가끔 그렇게 진입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7급을 하고 시험이 되면 5급을 도전해야지. 이건 달성 불가능해요. 불가능이고 5급을 하다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7급으로 가면 되기 쉽습니다. 이건 단계를 낮추니까. 그 다음 주관식 훈련이 되었다 하면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넓게, 깊게 체화되는 율이 대단히 높아요. 그걸 가지고 객관식으로 가기 때문에 시험될 확률이 뭐 거의 높은 우리 표현으로 치면은 우리 예상으로 치면은 앞으로 7급 시험의 합격생들은 이제 한 1, 2년 지나면은 전원이 5급을 준비했던 학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7급만을 준비했던 학생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그 비율이 의미 있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한테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준비를 하면은 내년에 혹시라도 재학생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3월 달에 일체를 실패하면은 바로 7급을 준비해요. 7급을 준비하면은 8월, 9월 이때 시험을 볼 겁니다. 원래는 9월인데 정상적으로 하면 8월이죠. 그 다음에 합격하고 학교로 돌아가세요. 복학해서. 복학한 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5급을 준비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격차가 크지 않아요. 이미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은 여러분 파악을 했고, 그 다음 거기다 결과만 쓸 뿐이지 충분히 이제 공부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요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목표 잡아야 됩니다. 3월 달에 1차 합격하시고, 그 다음 6월 말 또는 7월 초에 2차 치고, 그 다음에 8월에 시험 보더라도 충분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7급반을 운영하는데 지금은 과목이 다르죠. 작년까지만 해도 과목이 달랐어요. 과목이 3과목이 추가됩니다. 그래도 학생들을 전환시켜 보면은 한 4개월 준비시키면은 우리 합격률이 36% 정도 돼요. 과목이 다른데. 근데 지금 과목이 같다 이렇게 하면은 그 합격률 2배, 3배 이렇게 될 겁니다. 뛰기 때문에 내년까지 열심히 하시고 새로운 걸 준비한다 이런 개념 없이 약간만 전환해서 기출문제만 어느 정도 습득이 되면은 7급 보고 복학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5급이 되면 5급 하는 것이고, 그 다음 5급이 안 되고 7급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학교 돌아가서 5급을 졸업할 때까지 도전하시면은 7급은 계속 유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도전하는데 안정성이 제도적으로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확보되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도 5급에 전념해야 됩니다. 시험 끝날 때까지는 7급은 의식하지 않는다. 이게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죠. 아까 우리 천신의 학생도 저런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았죠. 나는 합격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 이런 부분은 있어요. 붙은 학생들이. 적성, 재능 있어야 되고 이걸 가동할 수 있는 의지, 연료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의지와 변동성 이런 부분은 높아요. 의지는. 변동성이. 근데 반대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관리가 가능한데 혹시 합격하기 위한 의지를 개인이 계속 발휘한다. 이건 불가능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의지를 계속 발휘해야 되는데, 발동시켜야 되는데 어떤 시스템은 도움 없이 혼자서 계속 발동시킨다.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 의지 발동의 연속성 또는 강렬함 이런 부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화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하고 이런 집단화된 데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유일한 길입니다. 거의 유일한 길이에요. 그 다음 구체적으로 판단하면은 피세 적응성 부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고민을 많이 하는데 보면은 적응성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기출문제를 풀이를 합니다. 진입을 할까 말까 이런 부분인데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적성이 나오면은 내가 진입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데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보는데 주변에 물어보면은 시간 정해놓고 풀어라 이렇게 조언을 할 거예요. 심지어는 시간을 더 줄여라 해라. 마킹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인데 그건 정확한 판단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한 테스트가 잘 되지 않아요. 외래 시간을 늘리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 표현한 대로 한 10%, 15% 이렇게 시간을 추가해서 한 과목 하는데 90분이다 이렇게 하면은 100분, 110분 이렇게. 그 다음에 40문제를 계속 푼다. 이것도 좋지 않아요. 아직 훈련이 안 된 겁니다. 예컨대 마라톤 선수를 선발한다 하거나 축구 선수를 선발한다 이렇게 하는데 훈련이 안 됐는데 풀게임을 뛰게 하는 겁니다. 그런 그 사람의 능력이다 이런 부분이 측정이 안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10문제 풀고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또 필요가 풀린다 이렇게 하면 또 10문제 풀고 컨디션이 좋으니까 20문제 풀고 나쁘면 5문제 풀고 쉬었다가 전체 시간이 한 100분에서 110분 정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저 문제에 대한 적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나와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고 과목별로 따지면은 언어 논리가 가장 높게 나와야 됩니다. 요게 가장 높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완전히 제로로 나와도 괜찮아요. 요렇게 나올 겁니다. 풀면. 이거는 훈련으로 높아지는 부분이고 요렇게 나올 거예요.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기출문제로 내가 적응성을 판단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은 요까지만 풀어보세요. 이건 풀지 마시고. 이거는 훈련으로 극복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건 테크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언어 논리는 왜 중요한가 하면은 언어 논리는
언어 논리의 한 70% 이상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수능을 하면서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말을 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한테 체화된 부분이에요. 그 체화된 부분이 지금 시점에 너무 낮게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까 천신의 학생처럼 외국 생활을 한 10년 이상 했다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 더딜 뿐입니다. 더딜 뿐이고 열심히 하면 극복이 되는 부분이고, 근데 한국에서 대학 나와서 그 전에 중고등학교 나와서 계속 자라왔는데 언어가 한 40점이다 50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차에 문제가 발생하고 두 번째로 어느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2차에 발생해요. 글에 대한 파악이 느리다. 이런 부분이니까 축구 선수로 치면 걸음이 느리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야구 선수가 상체 근력이 약하거나 이런 부분이니까 본인이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핸디캡을 안고 시험을 준비해야 되니까 언어 측정 부분은 중요한데 그럼 몇 점 나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몇 점이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합격했던 우리 그 천신의 학생은 처음 봤을 때 한 40점? 35점?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공직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더 중요해요. 이게 있으면은 극복 요소가 되고, 이게 약하면은 도전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장애 요소가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학생들이 얘기했지만은 피셋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인데 학생들이 잘못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합격생 중에 최세종 학생은 한 달 반을 했어요. 한 달 반을. 그러니까 안 오르죠. 근데 이 학생이 만약에 학원이 원하는 대로 한 4개월 집중했다. 이렇게 많이 올랐을 겁니다. 한 달 반을 하루에 3시간 이렇게 했으니까 본인 역량이 일부만 발휘된 상태로 시험을 봤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학원은 4개월 정도는 전념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정도 갭이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넉넉히 극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학생들이 여기까지만 가지고 진입 여부를 결정해요. 여기까지를 가지고. 피셋을 올리는 방법은 크게는 이렇게 세 갈래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테스트한 점수 50점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50점으로 멈추겠습니다. 피셋 공부를. 3월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피셋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시험이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5월부터 시동을 좀 걸어서 7월에 조금 더 심화시키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피셋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2차 공부만 집중했다. 예컨대 6개월 정도. 그래서 현재 50점인데 피셋은 절대 보지 않고 6개월 동안 2차 공부만 계속 하다가 6개월 뒤에 피셋 시험을 친다. 이렇게 하면은 65점, 70점으로 올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피셋은 역량평가입니다. 지식의 평가가 아니에요. 지식의 평가를 위해서는 지식을 계속 쌓아야 지식이 쌓이는데 이거는 역량평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교 2, 3학년은 되죠? 그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3학년 학생인데 수능 한 번 더 보면 어떻겠어요? 3학년 학생이 수능을 한 6개월 정도 더 준비하면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쉽게 내지는 더 나은 성과를 쉽게 얻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동생이나 주변의 후배들 이렇게 고3 책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소롭지 않아요. 요만한 두께로 가소로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시기에는 지적으로 단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버거운 과제예요. 근데 대학 다니면서 수능을 준비했습니까? 수능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3년 내는 세월 동안 지적인 단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시절에 그 어려운 과제들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거나 똑같아요. 피셋은 저절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단계 올리고 두 번째로는 피셋 자체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학원을 커리 따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적 역량은 높아졌지만은 그걸 현실에 적응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고 세 번째로는 피셋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겁니다. 피셋 전문가 도움. 그 피셋 전문가들의 도움이 학원에 강의도 있을 뿐더러 학원에 오시면은 스터디 아까 얘기를 많이 들었죠. 스터디 리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2차를 진행하는 스터디 기간이 있고 11월부터는 1차 스터디로 4개월 동안 전환을 시킵니다. 2차 스터디 때는 누가 이제 리더 역할을 맡는가 하면 이번에 설명했던 학생들, 합격한 학생, 아니면은 실력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2차는 냈지만 면접을 못 붙은 학생, 뭐 이런 학생들이 리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1차 스터디 기간으로 들어가면은 학원에 1차 90점 이상을 맞은 학생들이 즐비합니다, 학원에. 그 학생들 중에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조를 맡겨요, 또 스터디 조를. 그런 90점 넘게 맞은 학생들이 뭔가는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뭔가는. 두뇌가 가지고 있는 역량, 이걸 제외한 뭔가는 스킬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 예컨대 내가 현재 50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2차 공부에 집중해서 10점, 15점 올리고 피셋 자체를 해서 또 올리고 또 스터디를 통해서 또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피셋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게 우리 학원이 합격률이 1차 합격률이 78%입니다. 매년 그래요. 더 올리려고 애를 써보는데 그게 더 올라가지는 않아요. 원래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78% 합격률이 갖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노력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노력해서 올라간다. 학원에 오는 학생 중에 태생적으로 피셋을 잘한다 이런 학생들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또 태생적으로 아무리 해도 피셋을 못하겠다 이런 학생들도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흔히 쓰는 용어로서 타고난 피셋형 인간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그 인간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인간들이 1%에 의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학생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처음 푸는데 합격선을 훌쩍훌쩍 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들여다보면은 처음 하는 학생 아닙니다. 피셋을 해온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 경시대에 많이 참여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유형이 비슷해요. 유형이 비슷하니까 그 학생들이 예전에 봤던 문제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쉽게 받는 건데 뜯어보면 그 전에 훈련이 많이 되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피셋도 타고난 부분이 아니라 이런 각도로 올리면은 충분히 올라간다. 이런 차원이니까 여러분들이 큰 결정을 내가 진입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 내리면은 그 결정을 믿고 나머지는 계산해 나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고시도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불합격하거나 그렇죠? 수험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거나 이 두 개는 같은 유형이에요. 같은 유형이고 차라리 이건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는 비율적으로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고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저런 공포스러운 전설을 많이 듣죠. 우리 옆집에 뭐 삼촌이 15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전설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출구가 없어요. 반대로 퇴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불합격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이게 제일 위험해요. 요거는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오늘 설명에 이제 모신 또 여러분들이 오게 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시가 장기화되면 안 됩니다. 장기화되면은. 그래서 시작하고 포기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라 이런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고시에 대한 최고 전문가가. 저입니다, 저. 제가 고시생을 20년 봤으니까 제가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숫자가 많지 않아서 제가 최고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면 제가 최고는 아니겠지만은 제가 한 20년 고시생을 봐오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여요. 10년 지나면 전문가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가끔 부모님들이 학생 데리고 와서 우리 애가 될 수 있나요?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걸 봐달라는 건데 그건 아니고 가르쳐 보면은 그래도 판단은 되지 않겠어요? 가르쳐 보면은 빨리 되겠다. 늦게 되겠다. 안 되겠다. 된가 안 되면 경계선에 있다. 이런 판단은 오랜 경험 때문에 표현은 못하지만 계량을 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런 판단을 합니다. 아까 우리 그 학생 중에 최세종 학생입니다. 학교가 부경대죠. 부경대 생긴 일에 처음 합격생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앞으로 또 될까? 이런 부분도 그 전에 없었으니까 앞으로 될 가능성도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제 느낌이 있어요. 그 첫 해 안 됐을 때 한 번 더 해라 이렇게 조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안에 이제 아까 그 학생이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얘기하면은 시험을 한 2달 앞두고 이렇게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돌아가시고 뭐 이런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되는 학생들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판단은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할 때 학원에 오시고 포기할 때가 더 중요한데 아까 우리 학생이 얘기했을 겁니다. 포기할지 여부는 원장님하고 상의하라 이렇게 하는데 1년 정도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하면은 학원에 그때 오시면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판단은 그때는 정확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그때는 하면 안 됩니다.
올해도 지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우리 학생 중에 포기시킨 경우가 한 10,000명 조금 더 되네요. 그때는 해도 승산이 없어요. 그 시간은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은 문제가 아니라 개인은 이제 자질, 이런 부분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고시에 돌아서야 됩니다. 예컨대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그 학생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축구 선수를 선발하는데 이대호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대호 롯데 선수 아시죠? 이렇게 큰 선수. 야구 선수 선발하려고 하는데 박지성이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그 판단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년 열심히 또는 1년 6개월 열심히 해서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면은 그때 학원에 요청을 하시면은 그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려요. 그건 반응은 두 갈래로 나옵니다. 하나는 정말로 고맙다. 이런 얘기 학원에 들을 줄 몰랐다. 인생 설계를 새로 하겠다. 이런 학생이 있고 반면에 미련을 가지고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의 미련이 또는 부모님의 미련이 확장되는 경우들입니다. 그래도 안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대신에 그런 판단을 쉽게 내리기 위해서는 미련 없이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간격이 이만큼이다. 이걸 본인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그 느낌을 가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헌신적으로 공부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그 부분에 들었고 최단기 합격 목표 기간에 대한 얘기는 뒤로 가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통 주변에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얘기 들으면은 3년, 4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작하면 마지노선이 내년입니다. 내년. 내년까지 하고 안 되면 접어야 돼요. 내년까지 해서 안 되면은 여러분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의지가 결여된 도전입니다. 하시면 안 돼요. 내년까지 해서. 근데 고시란 부분이 일부가 되는 시험이니까 혹시라도 내년에 싹수 있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싹수 있게. 우리가 봤을 때. 야, 정말 운이 없구나. 아, 중간에 아쉬운 시행착오가 있었구나. 이렇게 할 때는 한 번 더 도전하세요. 그때는 학원에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학교 돌아가서 학업을 병행하더라도 충분해요. 그때는 한 번 더 하시고 일단은 그거는 나중 문제이고 마지노선은 내년이다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공부 양, 질, 그 다음 그걸 뒷받침하는 학원 시스템 이런 부분을 가미하면은 내년이면은 충분히 합격할 정도 양은 확보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한 바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은 공부 여건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련이 남잖아요. 휴학 필수입니다. 학업을 병행한다, 학교를 병행한다. 절대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학교 공부하면서 하면 어떤가요? 이렇게 시작하는 학생이 있는데 고시의 피로감을 장기화시킬 뿐이에요. 고시는 에너지를 폭발시켜야 됩니다. 에너지를 폭발하는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학교 공부를 병행하게 되면은 그 에너지 손실이 자꾸 생겨요. 아까 우리 학생들 표현대로 종합반에 떨어졌다, 종합반에 들어왔다, 이 순간부터 달렸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고시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휴학할 형편이 안 된다, 사정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냥 학교 생활만 하시다가 해야 되겠다 이런 시점에 그때 들어오면은 제일 좋습니다. 휴학은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도전하면 안 됩니다. 그 어느 정도 학원에 대한 비용, 거주 비용, 그 다음 생활 비용 이런 부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다. 이것도 7급이나 9급 차원의 시험은 몰라도 5급은 그런 시험 아닌 겁니다. 그 부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의 인간관계 뭐 최소화되겠죠. 저절로 열심히 하다 보면 최소화되고 이를 최대 공부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한 계량적 수치가 필요한데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12시까지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했는가 이 부분은 학원은 성적이에요. 우리 합격생들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거기에 상위 30%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학원에서는 안정적으로 되겠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보고 상위 30%에 자꾸 들고 날고 이렇게 한다 하면은 위험하되 나머지 기간을 관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고 뭐 상위 70% 80%다 이렇게 하면 공부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부량이 부족해서 성적이 덜 나오면 공부량을 늘리고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은 그때는 최대 공부량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공부량이다 이 부분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원, 모의고사, 성적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고시도전에 적합한 학년입니다. 1학년이 있습니까? 지금 1학년 가끔 이렇게 방학 때는 오는데 1학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학년은 절대로 근처에 얼씬하면 안 돼. 1학년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더라도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오는 학생들이. 일단은 학원에서 안 받습니다. 1학년을 하더라도 시험이 절대로 되지 못해. 지금은 너무 애기야. 이거는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시험인데 청소년이 오는 겁니다. 청소년이 오는 거예요. 아직은 지적 개파 성장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1학년은 받지 않는데 어떤 녀석이 있었는가 하면 4년 전입니다. 3년? 4년? 제 사인을 위조해가지고 접수를 한 녀석이 있어요. 원서에 제가 이거 가지고 접수해라 이렇게 하는데 지가 내 사인을 만들어가지고 접수를 한 녀석이 있습니다. 1학년이.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커팅을 했던 녀석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걸 불러서 이게 뭔 일이냐, 왜 들어왔어, 어떻게 들어왔어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꼭 봐주세요, 뭐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다니게 됐는데 그 학생이 원래 시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4학년 때 됐어요. 1학년 때 시작해서 4학년 때 됐는데 4학년 때 된 성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학생이 3학년 때 왔더라도 4학년 때 됩니다. 어차피 될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대학생활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 녀석이 1학년, 2학년 때 공부할 때까지는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3학년 되니까 학교 공부하고 어우러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나와서 시험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는 고시 공부 또 이렇게 하면은 제 학생이 속으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럼 3학년 때 제가 하면은 그동안 뭘 준비해야 되냐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은 제가 일관되게 하는 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큰 준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대학생이 누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본인은 모르지만은 1학년 같으면 입시 피로가 지금은 가시지 않은 상태예요. 입시 피로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피로감. 본인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내재되어 있어요. 긴장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또 고시로 연결한다. 이렇게 하면은 금방 지치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할 확률이 떨어지고 일단 지적 캐파가 우리가 원하는 시험이 이만한 캐파가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요만해 지금. 그래서 이 용량을 초과를 합니다. 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게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자랄 때까지. 그 자랄 때까지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그래도 2학년을 마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또 1학년에 하게 되면은 임용유예 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예를 못 해요. 그럼 대학을 중퇴해야 되는데 그것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1학년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오늘 나한테 상담도 신청하지 말아요. 1학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본인을 고통 속에 넣는 거니까 1학년에 해야 될 거, 그 다음 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혹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있나? 너도 절대로 하면 안 돼. 2학년 올라가는 친구.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유형입니다. 지금 2학년 올라가면은 역시 똑같은 이유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지금 3학년 올라간다, 2학년을 마쳤다, 이렇게 하면 가능해요. 그건 좋습니다. 그 학생들은 충분하고, 그 다음에 4학년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은 고시 도전을 4학년 마칠 때까지 미루면은 좀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시기는 사실은 전공에 대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3학년을 마치고 바람직한데 본인은 급할 겁니다. 본인이 급하면은 그때는 2학년 마치고 3학년 올라갈 때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결국은 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언제가 제일 나은가 이런 부분인데 두 가지 시기 중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달리 보면 됩니다. 3학년을 마치고 해도 되고 2학년을 마치고 해도 되는데 본인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잘 들여다봐서 고시에 대한 열망이 차 있다 이렇게 하는 그 시기에 해야 됩니다. 내가 고시에 대한 관심도 많고 열의도 많은데 1년을 학교 다니면서 뭔가는 준비를 하겠다. 이건 나쁜 거예요. 그건 나쁩니다. 그 왜 나쁜가 하면 이상한 방법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그 이상한 방법에서 벗어나는데 또 그만큼 세월이 걸리니까 고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발동하면 그 순간에 바로 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지금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올라가는 시점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 하시고. 지금 마음이 연결지 않았다. 고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오늘 합격생 보니까 몇몇이 야, 저 고생을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면서 놀거나 대학생이 누려야 될 자유들이 있어요. 그걸 누리시면서 4학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때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고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졸업 후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졸업 후에는. 될 확률이 대단히 낮고 고시가 인재를 선발한다 이런 측면을 보면은 졸업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 계획도 없었다.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아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높지가 않습니다. 높지가 않기 때문에 졸업한 다음에 예컨대 지금 나이를 치면 27, 28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전하는 거 맞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은 30 넘어서 도전하겠다, 만 초반인데 도전하겠다 뭐 이런 경우는 예외니까요. 이런 예외니까 뭐 이거는 논외로 치고 30 초반이다 이렇게 도전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성공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3학년 마치고 아니면 2학년 마치고 3학년 마치고 요 기간이 유일한 시작식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이로 치면은 99년생 학원이 지금 제일 많고 00, 그 다음 98 이런 순서이고 01은 조금 빠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01들이 지금 3학년 올라가니까요. 그 01들이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학원에. 그 다음 적합한 시작식입니다. 1월 반, 뭐 빨리 하면 좋은 거죠. 원래 이제 1차 합격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이 기간은 지났으니까요. 생각하지 마시고 늦어도 3월에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7월에 들어온다 합격할 확률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많이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많이 의미가 학원의 시스템에서 많이 하는 거 이걸 초과할 정도로 많이 하는가 이건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해서 지금 거의 유일한 진입 시기가 3월이다 이렇게 보시고 9월 이후로 온다 이건 뭐 의미가 없죠. 그래서 1월 종합반하고 3월 종합반이 격차가 2달 동안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초기여서 그 격차가 크지가 않아요. 근데 1월 종합반대로 왔으면은 이번에 1차를 진지하게 보는 것이고 3월 반 오면은 이번 1차는 여러분들이 시험상을 보든지 아니면 건너뛰든지 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아니어서 지금 시작하더라도 늦지는 않는다. 오히려 3월 반이 정규 종합반이고 1월 반이 조금 빠른 반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3월 이후에 더 늦춘다. 이거는 내년 시험은 바라보기가 좀 에러가 따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직렬 선택도 고민을 하시죠. 5급의 소수 직렬은 선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컨대 국제통상, 그 다음 교육행정 특히 인원을 너무 줄였어요. 합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묵은지들이 엄청 쌓여 있습니다. 국제통상도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였기 때문에 12명 뽑다가 1명 뽑는다 이렇게 하면 30% 이렇게 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이 이렇게 축소된 부분이 있으니까 소수 직렬은 되도록이면 피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재경 일반 행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죠. 경작을 전공한 학생만 재경을 하는 게 맞습니다. 경작을 전공한 학생만. 나는 경작이 취미가 있어요. 들어가봤자 꼴찌입니다. 의미 없어요. 해보니까 재미있어요. 이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아마추어들이 해보니까 재미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 프로는 다른 세계예요. 그 격차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경작을 3학년 정도 마친 학생들이 주로 진입한다 이렇게 보시고 피셋을 쓱쓱쓱쓱 해서 한 2개월 정도면 합격한다 이런 학생들입니다. 된 학생들을 뽑아놓으면 그래.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과목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경작이 어렵다 일행으로 가시고 정착이 어렵다 재경으로 가시는데 지금은 그렇게 고민할 시기는 아닙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한 4개월 정도 하면은 갈림길에 이제 여러분들이 도달하게 됩니다. 경작하고 행정법하고 그 다음 정착, 행정학하고 정착 네 번째 과목부터 이렇게 갈라지니까 지금은 가슴이 시키는 대로 나는 재경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재경제 하시고 일행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일행제 하시고 하다가 이런 적성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하면 그때 직렬을 바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행과 국립외교원 부분입니다. 고민이 국립외교원 할까 일행할까 이 고민은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고 국립외교원 할까 국제통상 할까 이런 고민은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외교원이 되기가 조금 더 수월하죠. 일단 과목이 3과목이니까요. 우리 원래 작년에 합격한 학생 중에 2명이 6개월 만에 됐죠. 8개월이구나. 1월 달에 시작해서 8월 달에 끝냈으니까요. 면접까지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면접은 못 내니까. 그 정도로 외교원 시험은 다른 시험보다는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 이 차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국어 통과했는가 아니면은 통과에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가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컨대 이 외국어를 중고등학교 때 해본 적이 전혀 없어요. 이런 학생이 외국어를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은 이 외국어를 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리니까 진입 자체를 6개월이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불리합니다. 불리하니까 그때는 아예 5급으로 진입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 이 외국어 미통과했다 하면 학원 일정과 병행 가능한가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병행을 해야 되죠. 어느 정도 고등학교 때 했다. 대학 다니면서 조금 했다 이렇게 하면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립외교는 3과목이고 5급은 5과목이니까 한 과목을 더 병행해도 4과목밖에 안 돼요.
학생들이 가끔 국립외교원을 하면서 이 외국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걸 먼저 따놓고 진입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 한 과목 때문에 나머지 과목이 다 딜레이 돼버리고 그런데 이 외국어를 따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7월 달에 땄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년 시험이 넘어가 버리는데. 차라리 이렇게 병행해서 10월 달 정도에 이 외국어를 따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얘기한 대로 이 외국어 통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 일행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행착오에 대한 점검 리스트입니다. 이 점검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은 합격 목표 기간을 너무 오래 설정했다. 이거 안 되고. 이겁니다. 두 개. 고시 진입 동기가 좀 약하다. 아니면 조건부로 고시를 시작한다. 이런 부분인데, 고시 진입 동기가 약한다. 이 얘기나 조건부로 시작한다. 이 얘기가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진입 동기다. 이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 선택을 넘어선 의미. 개인적으로.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그걸 에너지 삼아, 목표를 에너지 삼아 이렇게 도전의 장벽을 낮춰갈 수가 있고, 그 다음 조건부로 공부를 시작한다. 이 경우는 무엇인가 하면은 피세들 좀 해보고 적성이 맞으면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것도 맞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피셋은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런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예컨대 피셋을 해서 통과됐다. 예컨대 적성이 괜찮다. 근데 경제학이 어려워요. 그때 그만둘 겁니까? 그 다음 행정법이 어렵다. 그때 그만둘 겁니까? 정치학이 어렵다. 그때 그만둘 거예요. 그 의지 문제입니다. 의지 문제. 어떤 스스로 이제 마음속에 허들을 만들어서 이 허들이 제거되면 내가 공부를 하겠다. 이 도전도 좋지가 않습니다.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학업과 병행하겠다. 이건 안 됩니다. 불가능이고 고시반에서 고시 공부를 시작하겠다. 고시반은 독서실입니다. 왜 안 되는가? 왜 불리한가? 이 부분은 이따가 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인강으로 공부 계획을 세운다. 됩니까? 주관식인데. 불가능이지. 주관식입니다. 객관식이 아니에요. 왜 이제 저런 계획을 학생들이 세우는가 하면은 대학을 그렇게 갔으니까. 대학을 인강으로 했으니까. 그건 객관식이니까 가능한 거고 주관식은 불가능해요. 주관식을 만약에 인강으로 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시험을 보고 채점을 받고 첨삭을 받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공부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루트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피드백이 전혀 없는 상태로 공부를 하니까 진척이 되게 느린 거예요. 시험은 같은 날 같은 조건하에 보는데 본인은 거북이처럼 가고 다른 친구들은 토끼처럼 내지는 말처럼 달리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이 계획도 잘못된 것이고 단가반 수강 계획을 세웠다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뒤에 가서 조금 설명드리겠지만은 단가반은 제공되는 콘텐츠가 제한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합격생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학원에서 동영상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니까 그걸로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따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드렸고 군복무 또는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경우다 가능합니까? 직장생활을 병행한다. 가끔 요즘 들어서 또 많이 연락이 옵니다. 직장인이 있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다른 대답을 할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거 안 돼요. 직장 생활을 그만두지 않으면은 직장 생활을 그만두는 게 또 쉽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가끔 또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 사격한 예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있기는 하겠죠.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2년에 한 명 나왔다. 그 무슨 확률로서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로또가 더 낫지. 로또는 매주마다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불가능해. 군복무 하면서 공부를 한다. 이것도 고시에 대한 피로감만 가중시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제 대부분 진입 초시생이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체크리스트에 걸리면은 그건 시행착오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뭐 2개 항목이다, 3개 항목이다 필요 없어요. 하나입니다. 하나라도 여기에 걸린다 이렇게 하면은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해당 사항은 이 자리에 많지는 않겠지만은 1년 이상 경험자들입니다. 1년 이상 경험자. 가끔 학원에 오기도 하죠. 이 학생들이. 수험기간 2년 이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시행착오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되고 고립되어 공부한다 혼자 같은 얘기들 스터디를 하지 않고 있다.
해야 되니까 스터디를 한다? 스터디 안에 합격 경험자가 없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질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고 아까 얘기한 온라인 강의만 수강한다? 실전 모의고사를 응시하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기 점검의 기회가 지금 없어요. 그 다음 종합반을 거치지 않고 단과만 수강한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 이게 스스로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경우다. 이 얘기입니다. 혼자 하면은. 우리 학생들은 옆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2차만 면접 전에 기준으로 치면 80명이 넘게 합격합니다. 80명이 넘게 합격하면은 실경쟁률을 2.5대 1 내지 3대 1 정도로 봅니다. 우리 학원에 그 숫자 2.5배나 3배 정도 합격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그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2.5대 1 내지는 3대 1 안에서 되는 학생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학원 내에 합격권에 들어가서 실경쟁 안에 들어갔다. 평균으로 치면 한 3점 안에 합격하는 그룹이 150에서 200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 외부 자극이 있는 겁니다. 혼자 하게 되면 외부 자극이 없어요. 스스로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그 의지가 며칠 가겠어요? 작심 3일도 못 갈 거예요. 그 강도가 높게 의지가 발동돼야 되니까 불가능입니다. 이 경우도 경험자들도 여기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면은 합격하는 데는 일단은 불리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합격을 못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번에 작년에 5급 수석한 학생이 서울대 학생인데 수험기간이 4년입니다. 4년이 걸렸어요. 4년. 그 학생이 만약에 학원에 왔더라면은 수석이다 이런 부분은 하늘이 내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기간보다는 훨씬 더 빠른 기간 내에 거기에 준하는 성적을 거둘 자질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혼자 하면은 그 능력 있는 학생이 수석할 정도 잠재력이 있는 학생이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고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몇 가지 시행착오에 대한 요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주변에 조언을 구하면은 아마 저거보다 더 이렇게 길게 잡을 거예요, 선배들은. 최소 3년에서 5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물리적으로 그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국립외교 먼저 생각해 볼까요? 국립외교는 과목이 3과목입니다. 이걸 예컨대 3년 한다? 한 과목을 1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한 과목을 1년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뭔가는 주관에 시행착오가 많다 이런 얘기고 그럼 5급은 5과목이니까 더 오래 해야 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5급은 경제학 행정법이 독립적 의미가 있는 양을 가진 과목이고 행정학 정치학은 한 과목이나 똑같습니다. 성적도 유사하고 양도 적어요. 선택 과목은 조금이니까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5급도 실질적으로 보면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형식이 5과목이지 양으로 치면 3과목이에요. 이걸 하나를 1년 하겠다. 근데 행정법 1년 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하고 있다. 예컨대 시험을 공부량이 2년이면은 시험을 2년마다 보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시험이. 시험을 매년 1년마다 본다는 얘기는 출제하는 사람, 시험을 주관하는 쪽 입장에서도 1년 정도 공부량이면은 합격 답안을 써내는 양이 되기 때문에 1년마다 하는 겁니다. 시험에 예를 들면 사법시험은 한 번 1차를 붙으면은 2차를 준비하는 기간을 2년 줬어요. 왜? 양이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2년마다 붙으라는 시험입니다. 2년마다 붙으라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행정고시는 그냥 1년마다 이렇게 합격성을 내는 거죠. 그 양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피셋 역량으로 하는 것이고, 한 4개월 준비하면 넣는 것이고, 그 다음 2차 3과목입니다. 그걸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증적으로도 보면은 합격생 평균 연령이 26살입니다. 학원에서는 23살. 학원에는 23살이에요. 학원 밖에 학생도 많으니까요. 우리 학원에서 배출하는 합격 인원이 한 25%, 30% 전체 합격생 중에. 나머지 3분의 2 약간 넘는 숫자 밖에서 하는 겁니다. 그 학생들은 27, 28. 학교 고시반에 여러분들, 예컨대 연대나 고대, 고시반에 합격하는 선배들 연령대 한번 보십시오. 28, 29, 30 넘은. 학원에는 그 학생 자체가 없어요. 내년에 합격생 연령을 보면은 99년, 00, 01, 이 학생들이 추측이 돼서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령이 26살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남학생들 군대 갔다 온 학생들도 다수 있고.
수험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길게 잡고 시작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고 안 되면 그만. 아까 얘기한 대로 미래는 남는다. 객관적으로 아쉽다.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부모님들 계시니까 요즘 유튜브도 많이 보시니까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시험에 안 되는 학생들이 안 된 이유를 100가지 정도 만들어냅니다. 100가지 이상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바뀔 뿐입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원해주면 안 됩니다. 지원해주지 마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는 게 맞다. 대신에 거기에 대한 판단이 안 되면은 학원에 와서 조언을 구하면은 정확한 조언을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일 나쁜 거죠. 두 번째, 고립된 수험생활. 집 근처에서 인강으로. 안 되고. 신림동에서 단가반으로 수강하면서 스터디 참여한다. 여러분하고 누가 스터디를 해줄까요? 해줄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비슷한 입장에 있는 학생들이 해주거나 아니면은 다른 멤버들이 공부가 된 학생들이 여러분을 끼워줄까? 이거 안 될 거예요. 그 다음 학교 고시반에 인강으로 학습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 2번이나 3번이나 비슷해요. 고립어 부작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유형들. 학원에 볼 때는 1번, 2번, 3번이 다 고립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우울감이 생깁니다. 공부라는 부분이 되게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게. 인간은 본연하고 제일 반대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들에 뛰어놀고, 놀고, 맛있는 거 먹고, 피곤할 때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억제하는 게 고시 공부입니다. 대단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우울감이 생기는데 공부할 때 힘드니까 쉴 때는 즐거워야 돼. 쉴 때는. 근데 혼자 하게 되면은 쉴 때가 이게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70분 공부하고 20분 쉰다 이렇게 하는데 쉴 때는 대화도 하고 그 다음 즐거운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어져요.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한 초반에는 머릿속으로 대화를 할 거예요. 머릿속으로. 혼자. 그러다가 한 시간이 지나면은 밖으로 할 겁니다. 밖으로 하면 남이 볼 때 이상하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공부 강도 약화에 대한 인식 미비 이런 부분인데 두 번째나 세 번째나 같은 얘기입니다. 합격사 나라에서 진행되는 공부다 이렇게 하니까 느는 느낌이 없어요. 오늘 열심히 했는데 예컨대 우리 학원으로 치면 오늘 열심히 해서 내일 시험을 봤더니만은 점수가 잘 나왔다. 아까 우리 그 천신의 학생처럼 너무 잘했다. 내가 기특하다. 오늘 내가 맛있는 걸로 나한테 보상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혼자 하게 되면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외부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항상 공부는 합격선 밑에서 진행이 되는데 본인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 인식을 언제 하는가 하면 시험장에 가서 하는 겁니다. 단련된 학생들하고 본인이 겨뤄보니까 야 지금에서 깨달았다. 형편없구나. 이걸 그때 깨닫는 겁니다. 너무 늦은 것이고 2번과 3번입니다. 신림동에서 단가반 수강하면서 스터디하거나 학교 고시반에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면 2번, 3번이에요. 잘못된 조언에 노출될 위험성이 큽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스터디 여러분이 구성하면은 여러분하고 아무도 안 해줍니다. 근데 혜성처럼 등장하는 현자가 등장할 거예요. 보니까 고시 공부를 한 신림동에서 5, 6년 한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내가 가르쳐 주마 이렇게 해요. 본인 방식대로. 그 길로 여러분이 이제 딸려가는 겁니다. 모르니까. 주입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 고시반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이무기 같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승천을 앞두고 있는 용이 되지 못한 선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오면 뿜뿜할 겁니다. 야, 새내기 왔다. 내가 공부를 가르쳐 줘야지. 본인 했던 방식 그대로 갈 거예요. 그 학생들이 실력은 있을 거예요. 실력은 있지만 에너지가 제로입니다. 에너지가 너무 약화되어 있어요.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약화되면 시험을 앞두고 에너지를 폭발시켜야 합격이 되는데 그런 훈련이 안 되는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신림동에 스터디가 잘못되면은 깨고 나오면 돼요. 모르니까. 학교 고시반은 깨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수생 방식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조언을 여러분이 실천하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고립되면은 공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공부 방향성.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기 오셨죠?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까지는 제가 조언해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누가 합니까? 내일부터는 누가 해요? 오늘까지는 제가 조언을 해드려요. 혼자 하게 되면 내일부터는 누가 합니까?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인터넷 뒤지고
그 다음 친구들 얘기 듣고 그걸로 여러모로 방향성을 잡는 것인데 그게 올바른 방향이다.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걸 실행한다.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은 부분이 고립된 부분입니다. 고립이 제일 나빠요. 학원의 시스템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도 결정적이죠. 아까 우리 학생들이 얘기는 했지만은 조금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실강이나 예습, 복습, 동영상, 인강 이런 부분을 무제한으로 지원합니다. 왜 지원하는가 하면은 우리 학원, 제가 이제 학원 운영자니까 우리 학원이 부자가 되고 싶어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도 많아가지고. 부자 되는 방향, 학원에 발전하는 방향을 여러분 합격에 찾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컨대 동영상을 판매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단기적으로 수입은 증가될 수는 있지만은 합격 확률이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1년 만에 합격한다 이렇게 하면 친구들, 후배들이 많이 오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돼요. 그 합격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지원을 합니다. 이게 가끔 학생들이 공부 초기에 어떤 미스를 하는가 하면은 시험이 내년이니까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시간이 많은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점점 시험이 다가오는데 실력 부족을 느끼게 되니까 그때 강의를 많이 들으려고 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는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 초기에는 강의를 많이 들어야 돼요. 지식을 넣어야 되니까. 하루 종일 강의 들어도 그 자체가 공부입니다. 학원에서는 시험 준비 초기에는 강의를 많이 듣게 합니다. 많이 듣게 하고 강의 듣는 것이 많이 듣는 게 아무리 늦은 학생도 10월 말 정도면 다 들어요. 우리가 무제한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또 그렇게 유도를 하니까. 다 듣고 10월 말 11월부터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이에요. 뭔가 알아야 본인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율적인 힘이 길러지는 거죠. 그 시기를 앞당겨 주는 겁니다. 그게 인강에 대해서 무제한 지원한다 이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격생이 제대로 합니다. 스터디를. 시행착오는 무조건 막아집니다. 아까 그 학생들이 해요. 그 학생들이.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 재경직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우리 학생들이 6명입니다. 6명이에요. 1등부터 10등까지 안에 우리 합격생들이 6명이 있고 일반 행정이 5명이에요. 1등부터 10등까지 안에. 20등까지로 넓히면 그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그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스터디를 지도를 해줍니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강제학습 관리합니다. 독서실에 강제학습반이 있습니다. 월 5만 원입니다. 비싸잖아요. 독서실 비용이 월 5만 원입니다. 강제로 학습을 나는 관리받고 싶지 않다. 나는 자율반으로 가고 싶다. 이 반이 두 개예요. 강제관리반, 자율반. 그 자율반으로 가게 되면은 월 7만 원입니다. 2만 원 더 내야 돼요. 2만 원을 더 내면은 자유를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어요. 강제로 초기에는 관리받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실력별로 다양하게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 학생들이 피서 캠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막 시키는 겁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계속 문제를 풀리게. 합격생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나옵니다. 합격률이 78%인데 그 학생들은 바로 스파르타 캠프로 가는 학생들이고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올해 봐서 1차가 되거나 아니면 1월부터 한 학생들이 1차가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초시 합격 목표 몰입반이 났습니다. 아까 우리 학생이 얘기했던 몰입반이 그겁니다. 원래 처음 도전하는 학생. 그리고 그 다음에 2차가 끝이 나면 정규관리 학습반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 한 4개월 정도 최종 스파르타 학습반으로 또 선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차부터는 학생들 여기 들어가고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정규반에 하다가 정규반에 두각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면 최종 스파르타반에 가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력한 관리가 초기 단계, 마무리 단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어떤 비용이 추가되는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종합반 과정에서 선별된 과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가반보다 비용이 일단 적습니다. 단가반이 이 비용 부담 증가인데 이게 월 68만 원, 70만 원 요거는 종합반이고 이 16개를 기준으로 하면은 종합반이 한 900만 원 이 정도 드는데 단가반은 한 3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예컨대 강의를 듣는다, 실강을 듣는다, 그 다음에 예습, 복습, 인강을 제공받는다, 피세 캠프에 들어간다, 그 다음 몰입반에 단과반으로 들어온다, 아니면 최종 스파르타 학습반에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은 비용이 이렇게 추가가 많이 돼요.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비용 부담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요 과정에서 뭔가는 빼는 겁니다. 이렇게.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뭔가는 빼면은 컨텐츠 습득이다 이런 부분이 또 지장이 생기는 거죠. 지장이 생기니까 결국은 합격하기는 좀 불리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학원 내는 3대1의 경쟁이고 외부에서는 50대1입니다. 어느 쪽 길을 택하겠어요? 이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학원이 합격생은 3분의 1을 일단 가져가고 남은 3분의 1을 가지고 수천 명이 경쟁하는 겁니다. 수천 명이. 그러니까 대락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우리 학생들 자랑할 부분이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최고 우수 집단이 형성이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합격권에 든 학생들이 150명 이상이다. 1인 집단은 전국에 없습니다. 전국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한다 이렇게 하면은 우수 집단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불리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걸로 비하면 될까요? 대학 재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혹시 재수한 학생도 있겠죠? 그때 단과반으로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뭐 자기 통제가 안 되니까 기숙반으로 갈란다, 뭐 이런 학생도 있고, 아니면 강남대성으로 갈란다, 이렇게 고민하지, 내가 종합반 단과반을 놓고 고민한다, 이런 고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고시를 앞에 두고 내가 혼자 하겠다. 그 등산으로 비유하면은 여러분이 대학 예컨대 뭐 칭하겠습니다. 서울대학 갔다. 우리가 볼 때는 한라산 올라간 정도입니다. 이 고시는 에베레스트. 전문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올라가는 과정이 험난하거나 시간이 더디거나 아니면 종국적으로 실패하거나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은 부분입니다. 학원에 들어와서 빨리 끝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일단 혼자 하게 되면 고립되니까 생활이 무절제해지죠. 생활이 유지가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붙자면 강도 높게 계속 가야 되는데 강도 높게 계속 간다.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단 속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이제 종합반 과정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1차 합격을 위한 특별 과정이 피셋 캠프입니다. 피셋 점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들어서 올리고 강의들 올리고 스터디해서 올리고 피셋 캠프에서 올리고 단기 특강을 통해 올리고 이렇게 하면 올라가지 않겠어요? 이 과정마다 예컨대 2문제씩 올리자. 아니면 뭐 2문제 반을 올리자. 이렇게 하면은 이 과정을 통과하면 10문제 올리면은 10문제가 한 문제당 2.5점이니까 25점이 오르는 겁니다. 되지 않겠어요? 25점 올리면은. 예컨대 여러분들이 뭐 커트라인이 5급이 75점이고 국립외교원이 70점인데 여러분 현 상태가 50점 이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50점, 60점, 뭐 60점 중반이다. 거기에 25점을 더한다. 이렇게 하는데 시험이 안 되겠는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 다음 2차 합격을 위한 특별 과정입니다. 정규 강의, 합격생이 지도하는 스터디, 강사 지도하는 답안 특강, 이 부분에 비용이 조금 추가돼요. 비용이 조금 추가되는데 한 달에 뭐 12만 원? 뭐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건 필수 과정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실력을 더 높이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답안 특강 가는 것이고, 그 다음 생초시 합격 목표 몰입반에 넣고, 그 다음 정규관리 학습반 들어가고, 스파르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인데, 종합반 학생들은 비용이 아주 조금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무료거나 이렇게 진행되니까 학원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시스템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거듭 드리죠. 의무적으로 동영상 선행학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합격생들이 강조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반복 효과가 떨어지고 내용에 대한 습득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학교들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의 얘기든지 아니면 친구의 얘기든지 좋은 대학 가려면은 고2 마칠 때쯤 고3 선행학습을 끝내지 않았습니까? 난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끝냈죠. 끝낸 학생들이 여기 대부분 있을 거예요. 끝내지 못했다면은 끝낸 친구들이 좋은 대학 갔을 것이고 본인은 조금 힘겨웠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대학 입학도 하물며 선행학습이 자원한데 고시다 이런 부분이 선행학습 없이 한다. 무조건 불리합니다. 불리한데 학생들이 그 방식을 알지 못할 뿐더러 혹시 아는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외부에서는 비용 때문에 실천을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못하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윈터스쿨 제외하겠습니다. 예비순환 단계니까 예비순환 때 실강을 듣고 1순환이나 2순환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선행학습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깥의 학생들이 예컨대 예비순환 마치고 1순환 들어갈 시점에 우리 학생들이 벌써 10월 달까지 공부를 해버려요. 해버리고 그 다음에 1순환 들어가면은 이때까지는 3순환 동영상을 들어버리니까 3순환 의미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요 단계를 얘기해요. 1차 시험이 끝나고 시험 직전에 3달 내지 4달 단계. 이 공부를 우리 학생들이 10월 말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끝내버리는데 일반 학생들은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것만. 요렇게 보고 요 과정에 들어오지만은 우리 학생들은 이미 요 단계에서 이 공부도 끝냈고 이 공부도 끝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지는 과정으로 인식하지 새로운 내용을 습득한다 이런 과정을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일반 학생들이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 4순환 거치고 시험장 오면은 이 학생들이 4번 반복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곱하기 3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번을 반복하니까 4번 반복한 학생하고 12번 반복한 학생이다. 이 질이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차이가 나니까 학원에서는 초시를 합격하는 게 원칙의 일반이고 외부에서는 예외고 말을 레전드처럼 선배들 얘기를 멀리서 듣고 이런 아주 예외적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학원의 학습 강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강의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밖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선행학습 방법입니다. 우리 학생이 얘기라고 했지만은 예컨대 강의가 오후에 있다 이렇게 하면은 선행학습하고 강의 들어버리면은 복습 시간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 없으니까 저녁에 예컨대 이렇게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요? 실강 듣고 수업 내용 복습하고 그 다음 한 타임이 남으니까 이때는 선행학습을 하고 이렇게 선구조를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학습하는 과목이 모든 과목은 아닙니다. 모든 과목 아니고 행정법하고 경제학이 중요하니까 이 2과목만 계속 하면 됩니다. 국립외교는 경제학만. 나머지는 정치학이나 행정학 이런 부분은 학원이 시키는 그 시기에 맞게 공부를 해도 충분히 대처가 되는 부분이고 이 2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입니다. 이 2개만 잘 잡으면은 시험되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경제학, 행정법, 외교는 경제학에 한해서 선행학습을 학원이 강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도 말씀드리면은 11월, 12월, 1월, 2월 요 4개월간은 1차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1차를 진행하고 그 전입니다. 그 전에 요 시기 전에는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요 시기가 예비순환 3월부터 1순환 여기까지가 10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차가 끝나면 3, 4순환 이렇게 또 스터디를 하겠죠. 그러니까 1년 중에 또는 16개월 중에 4달만 1차 스터디를 하고 나머지는 2차 스터디를 한다 이렇게 보시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행정법이면 행정법 스터디, 경제학일 때 다시 한 번. 그 다음 행정학 들어가면 경제학을, 정치학 들어갈 때 경제학을 이렇게 해서 선행학습도 하고 스터디도 행정법, 경제학을 계속 반복해요. 그 다음 1순환 들어오면 이때는 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제학이 수업이 진행되면 행정법 스터디. 그 다음 행정법이 수업이 진행되면 경제학을 스터디. 이때는 또 2차 과목도 다른 과목도 이때는 충분히 반복을 2과목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스터디를 진행하는 겁니다. 요렇게 끝이 나면은 요까지 끝이 나면은 이제 1차 스터디 들어가는 겁니다. 1차 합격하면은 다시 3, 4순환 들어오면은 또 과목에 대한 스터디를 반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터디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세부적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스터디는 학원에서 편성을 해줍니다. 수험 기간이다, 개인의 성향이다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요. 그 다음 진행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월부터 10월 말까지는 2차, 11월부터 1차 시험까지는 1차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스터디 횟수는 2차는 주 3회 하루 1시간. 그 다음 1차는 주 6회. 1차 시험 임박하니까 이때는 1시간 반 정도. 그 다음 스터디 교재는 학원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 다음 스터디 진행자입니다. 본대로 최종 합격생이 하거나 아니면 2차 합격생이 하거나
아니면은 1차를 3회 이상 합격한 공부가 많이 된 학생이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질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답안 특강입니다. 선행학습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됩니다. 강사가 직접 지도하고 1인당 30분 내지 40분 대면 지도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매 과목마다 지급해요. 매 과목마다. 1등하면 50만 원입니다. 그 상위 30%가 합격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상위 30%까지 지급을 합니다. 여기에 작년에 제일 많이 받은 학생이 한 300만 원 뭐 이 정도. 뭐 또 그 전에 받은 학생 한 4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많이 그 수험보다 좀 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학원이 이제 이 장학금을 드릴 때 금액은 뭐 이렇게 내려가면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데 꼭 장학증서를 이렇게 커다랗게 만들어줍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주는가 하면은 돈을 드린다 이런 의미보다는 고생했다. 앞으로 이 증서가 쌓이면 합격하니까 힘내서 열심히 해라 이런 취지로 줍니다. 학생들이 그 취지를 잘 이해를 해서 잘 보관을 해요. 보관을 하고 뭐 사진을 찍어 보관하기도 하고 지 책상에 붙여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좋은 동기를 서로 간에 주고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선발된 우수 학생입니다. 저는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입시를 불허합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20%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요. 한 15%, 20% 탈락은 시킵니다. 아까 1학년생들 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왜 탈락을 시키는가 하면은, 우리 학원에 들어오면은 학생들이 18개월 내지 16개월을 같이 지냅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학생이 다른 학생한테 부담을 주는 캐릭터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학생을 배제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학생들이 학원을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은 반대로 학원도 학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 교육기관 아니에요. 그래서 학원은 학생 선택권을 저는 행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행사해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학생을 탈락시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뭐 나이가 너무 많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공부하기에는 적합지 않다. 지금 그 연령대는 이런 학생 아니면 저 학생 아니면 예의가 없는 학생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예의가 없는 학생. 면접을 하는데 예의가 없다. 이렇게 하면 나한테 예의가 없을 정도면 다른 학생한테 얼마나 이게 함부로 행동하겠는가 이런 인식이 있으면 그 학생은 탈락을 시킵니다. 탈락을 시키니까 그래도 우리 학원생들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괜찮은 학생들이 모여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항상 상담합니다. 아까 우리 학생들이 얘기한 대로 뭐 저 항상 열려있고 그 다음에 과목별 선생님도 항상 열려있고 그 다음 가까이는 합격생들 항상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합격생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시행착오는 막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보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여기까지 상담까지 뭐 선발하고 상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도 혹시 불합격하면은 책임을 져요. 수강료를 전액 환불을 해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있어요. 1차는 시험 직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전에는 12 삼지 않습니다. 예컨대 뭐 7월이다, 12월까지다 이렇게 하면 이때는 시험이 임박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70% 정도 출석하면 되고 모의고사도 70% 응시하면 되는데 시험 2달 전 정도에는 베스트를 다 해줘야 됩니다. 이때는 100% 출석하고 100% 응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 중에 40등 했는데 불합격했다. 이건 학원이 책임을 져요.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1차는 78%가 되니까 환불 대상자가 작년에 한 명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못 받는지. 성적 상위 한 25% 드는데 왜 그렇게 못 받는지 그 두 문제가 이렇게 차이로 떨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 적이 있고 그 외에는 뭐 거의 없죠. 그 다음 2차 시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순환, 2순환, 뭐 예비순환 뭐 이런 부분 그때는 제일 느슨합니다. 70% 정도 출석하고 모의고사도 70% 응시하면 뭐 충분히 역할 다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시험 3개월 내지 4개월 전입니다. 이때는 베스트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0명 중에 40등 했는데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역시 전액 환불을 해드려요. 그 모든 걸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불 제도가 있으면은 학생들도 열심히 하고
또 학원도 열심히 가르칩니다. 가르치기 때문에 합격생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합반 전체 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윈터스쿨 이제 지나간 거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반복을 4번 하는데 안에 질적으로는 한 10번에서 15번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종합반 1일 수업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1차 수업이 있으면 6시간. 1차 수업이 없는 때가 1년에 6개월 정도. 절반에 1차 수업이 있고 1차 수업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4시간 정도. 4시간 수업 들으면은 선행학습할 시간이 나오지 않겠어요? 4시간 수업 들으면 4시간 복습하면은 4시간에 6시간 확보되는데 선행학습을 못한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1일 학습 일정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이 정도. 그 독서실에 뭐 강제반 들어가든지 자율반 들어가든지 자율반 들어오게 되면은 강제반 들어오게 되면은 시간을 이렇게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70분 공부하고 20분 쉬고 70분 하고 20분 쉬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시간 동안은 저희들이 문을 차단을 해요. 이 락으로 이렇게 합니다. 출입을 못하게 해요. 출입을 하게 되면은 그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쌓이면 퇴출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습 분위기가 잘 관리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10시까지 하되 뭐 이것만 하진 않죠. 학생들이 9시지만은 뭐 7시에 문을 여니까 더 일찍 나와서 또 12시에 문을 닫으니까 더 늦게 들어가고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 주간 일정입니다. 주간 일정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학원에 공휴일 없습니다. 빨간 날 뭐 이렇게 없습니다. 없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은 완벽하게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일요일은 완전 휴식. 앞에 제가 이렇게 강조해 놨어요. 완전 휴식. 왜 완전 휴식을 해야 되는가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요일 날 쉬지 않으면은 중간에는 꼭 하루를 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쉬고 나머지 일을 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일요일 날 충분히 쉬자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만족감이 좀 높아야 됩니다. 토요일 날 과정이 맞춰졌을 때 야 공부 다 하다가는 내가 죽겠다. 지금 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야 되고 또 일요일 날 쉴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으면 절대로 헤어지지 마세요. 일요일 날 보면 되니까요. 헤어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헤어지게 되면 그 에너지 또 새로 만든다. 이건 더 나쁘고 이건 더 에너지가 엉뚱한 쪽으로 활성화되니까 그건 하면 안 되고 그냥 현상대로 그대로. 대신에 뭐 남친은 여친한테 양해를 구하세요. 내가 베리타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군대보다 더 안 되더라.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는 주중에는 전화통화만 가능하고 주말에만 봐야 되겠다. 나 기다려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기다려준다 그러면 사귀고 아니면 헤어지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일요일 시간은 여러분 온전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항상 선행학습해야 됩니다. 예비순한테 여러분이 들어온 첫 과정입니다. 1순환 최소한 해야 돼요. 많이 하는 학생은 예비순한테 3순환까지 마치는 학생도 많아요. 20%, 30%. 그 다음 1순환 들어가면은 최소한 이 두 과목은 2순환 수준으로 무조건 한 단계는 최소화시켜요. 한 단계는 최소. 2순환 들어가면은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피셋에 온전히 전념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공부가 끊어집니다. 왜 이제 밖에서 하는 학생들이 오래 걸리는가 하면은 공백이 생겨요, 공백이. 내가 1차를 돼야 되니까. 근데 1차 부담도 있고 2차 부담도 있으니까 못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선행을 해놓으니까 1차를 하면서도 2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백이 없어요. 공백이 없으니까 이 학생은 공부가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 학생들은 밖에 있는 학생들은 2차가 한 4달 이 정도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그걸 3순환에는 살린다. 이거 불가능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합격하고 안 하고 이 부분이 차이가 본질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원 관리 시스템을 지켜야 됩니다. 학원 직영 독서실에 의무적 입시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밖에서 하면은 독서실 가면은 가격이 일단 15만 원. 비용 부담 늘어나고. 그 다음 밖에 있는 독서실에는 별의별 학생들이 다 있어요. 뭐 경찰 준비하는 학생, 뭐 감정평가서를 준비해서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는 학생, 별 학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있습니다. 안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안 들어올 이유가 없고, 가끔 또 뭐 스터디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하는데 의무사항 없습니다. 근데 왜 안 하겠어요? 합격생 옆에서 가르쳐 주는데 왜 안 하느냐고. 안 할 이유가 1도 없기 때문에 그 의무사항으로 저희들이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들어오면 본인이 손해니까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최소 이 정도,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의무적으로 평소에는 하고, 그 다음 시험이 다가온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이 하고, 그때 공부할 때 이제 OT 할 내용을 조금 당겨서 얘기하면은 모든 과목을 이렇게 팽팽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 중에 나는 경작을 전공했다 이렇게 하면 경작 때는 조금 편하게 해야 돼요. 근데 뭐 이 정도 시간 지키면은 뭐 경작 점수가 학원에서 상위 10%, 20% 나오더라 이렇게 하는 걸로 충분한 겁니다. 충분한 것이고, 그 다음 행정법을 해본 적이 없다 내지는 경작을 처음 하는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그때는 오전 9시가 아니라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과목을 봐서 야, 이 과목은 내가 약한 거니까 한 달 동안 나 에너지 많이 쓰겠다. 죽었다. 달리겠다. 휴일도 줄이겠다. 반납하겠다. 이 각오로 달리고, 그 다음 과목 오니까 내가 좀 아는 과목이니까 휴식을 조금 취하면서 평상대로 하겠다. 이렇게 리듬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그 리듬을 잡는 부분이 그래도 지켜야 될 부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의무적으로 학습하는 부분이 최소한 기준이고, 더 늘리거나 또 많이 늘리거나 주말을 내가 쉬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하는 부분이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의고사는 빠지면 안 되죠. 빠지면 뭐 학원 다니는 의미가 없죠. 빠지면은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지니까요. 신림동 생활에 대한 안내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원 독서실 오시고, 그 다음에 식당입니다. 식당 아까 세종이는 정말 맛있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괜찮아요. 비교하면 학식하고 비교하면은 학식보다 한 3배 정도 더 맛있어요. 학식보다는. 3배 정도 질이 더 좋은데, 가격은 한 끼에 한 3,500원 뭐 이 정도. 한 달 월식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1만원, 2만원, 뭐 3만원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생활하는 식사 비용이나 여기 들어오는 거나 이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서울 지역에서 물가가 제일 싼 지역이 신림동입니다. 커피 한 잔에 괜찮은 질의 커피가 한 1,000원, 1,500원 이렇게 안 마십니다. 유일하게 스타벅스가 망해 나간 데가 여기입니다. 신림동이 스타벅스가 망해 나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만족도가 괜찮아요. 괜찮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식사는 이제 저희들 OT 할 때 한 군데 정하라 이렇게 해요. 식사 메뉴를 고르는데 에너지 쓰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지키는 학생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형태는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통학 문제 부분입니다. 이거는 원룸하고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죠. 통학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강남, 서초, 방배, 과천, 목동 비슷하죠, 여기가. 이렇게 좀 끊어볼까요? 강남, 서초, 방배. 와야 되지 않겠어요? 올 때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의미를 우리 전문가들은 올 때 1시간 걸려온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 모드로 와서 전환하는데 또 1시간. 갈 때 1시간 걸린다.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데 1시간. 더 구체적으로 비유하면 여러분들이 1시간 걸려오는 동안에 내지는 공부 모드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동안에 여러분 경쟁자가 이미 공부를 2시간 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는 동안에 경쟁자가 공부를 다 하고 있고, 집에 가서 잠을 잘 준비를 할 때 얘는 잠이 드는 겁니다. 하루에 4시간을 길바닥에 버린다. 고시생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언젠가는 옮기게 될 겁니다. 과천 목동도 애매하죠. 그렇죠? 거리는 가까운데 교통이 불편하니까 이것도 무조건 옮겨야 되고, 송파, 잠실 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집이 분당인데 어림도 없고, 안암, 고대학생들 안암에서 온 학생들이 가끔 있죠. 그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오면서 느낌이 어땠어요? 이게 통학인가 여행인가 헷갈렸죠. 여행가 오는 느낌일 거예요. 강 건너, 뭐 산 넘어, 여러 번 차를 갈아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고민이 없습니다. 신촌 지향하다가 결국 옮기게 됩니다. 이건 다 옮겨야 됩니다. 그 다음 상도동, 신림동, 여기는 그냥 집에서 다니세요. 집에서 다니는 그 이득이 뭐 엄청나게 크죠. 부모님이 계시고 정서적으로 관리가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또 부모님이 또 식사를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집보다 공부하기 좋은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는 그대로 다니시고, 이 지역은 무조건 옮기시고, 저 지역의 이 지역의 학생들이 이제 가끔 부모님들이 나가지 말라 이렇게 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통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좋지가 않고, 학생이 만약에 통학을 처음에는 하다가 옮겨달라고 이렇게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그건 정말로 좋은 징조예요. 근데 얘가 우리 학생이 이 지역을 다니면서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 내지는 힘들다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이건 이상 징후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무조건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애가 정말로 지금 공부에 불이 붙었구나. 정말 기쁘구나. 그래서 그때 내보내세요. 내보내시고 믿으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원룸입니다. 원룸, 학원 원룸 들어오시면은 제일 낫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안전하고 일단. 다른 데가 이제 안전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룸이 다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옆방에 누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학원 원룸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고 가격이 또 저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학원 원룸 들어오는 게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원룸이라는 공간을 여러분들이 대학교 다닐 때하고 그 개념으로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공간이 다르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대학 주변의 원룸보다는 나을 거예요. 나은데 대학 주변에는 생활하는 의미가 있고 학원은 아침에 7시, 8시에 나와서 잠만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공간 역할 이상을 못하는 겁니다. 원룸을 자기가 다양하게 쓰겠다 이렇게 하면 공부 안 하는 학생이니까 그건 나쁜 거고 좋지 않은 거고 원룸 안에 뭐 화장실, 샤워실 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비용 측면, 그 다음에 정서적 안정, 또 원룸 안에 내부적 소란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학원 원룸이 그래도 제일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주의사항 이런 부분인데 제 아들이 이제 98년생이에요.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들 또래들이 제일 주축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그거보다는 한 살 더 먹었네요. 제 아들은 이제 고시를 하지 않습니다. 이과여가지고 제가 이제 고시를 시킬까 뭐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걔는 고시를 하더라도 될 애가 아닙니다. 될 애가 아니에요. 뭐 이런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고시를 이어가자면 이게 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강하지가 않아서 저는 이제 고시를 시키지 않고 이과대로 뭐 지대로 이렇게 수학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쪽 학문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이제 두고 있습니다. 학부모 주의사항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내 아들이 한다면은 내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되는 것인데 일단 고시 진입 단계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학부모 주의사항을 제가 이제 공란으로 남겨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낫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요. 고시 진입 단계에서 부모님의 의지가 반영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게 아이의 등을 민다든가 아이의 손을 끌고 온다든가 100% 실패합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의지가 50% 정도 반영됐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때는 고시를 시키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이 겪어보면은 우리 세대 때하고 조금 달라요. 부모에 대한 존중감 이런 것이 대단히 강하고 또 부모가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순응하는 부분도 이렇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고시를 하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학원에 적응을 하는가 못합니다. 못하고 그냥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래 봤으니까 이렇게 알죠. 이게 부모님 의사인지 얘 의사인지 이렇게 와서 얘 의사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은 고시를 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학생 얼굴이 환해집니다. 내가 살았구나. 원장님 고맙습니다. 나중에 인사를 이렇게 크게 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시는 절대로 본인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애를 보면은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요.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왜 저 시간을 저렇게 낭비하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대로만 한다면은 이렇게 끌고 와서 뭐라도 시키고 싶은데 그게 안 될 거예요. 고시는 그런 부분이 더 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하겠다 이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애가 하겠다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되 내가 앞장서서 부모님 앞장서서 고시를 시켜야 되겠다 이건 안 됩니다. 애한테 학생한테 고통을 줄 뿐더러 시험 성공 확률이 대단히 떨어진다 내지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그 부분 진입 단계 주의하시고 고시 공부 진행 단계입니다. 고시 공부 진행 단계. 진행 단계에 이제 뭘 해야 되는가? 그 이제 관성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애가 대학 가는 과정을 우리 집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봤어요. 뭐 대학을 갔으니까 그 루트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뭐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고시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혼자 버려둬야 돼. 버려둬야 되고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애가 고시 공부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편히 쉬는 게 너무 불편해요. 뭔가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데 뭔가를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용을 해서 학생이 시험이 붙고 시험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모님들도 해야 되는 제일 최대한 역할이다. 이렇게 하면은 건강을 잘 챙겨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할 수 있는 역할이.
특히 엄마들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애가 기력이 빠졌는지 축이 났는지 이런 부분이 바로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럴 때는 좋은 걸 이렇게 챙겨준다든가 그렇게 마시고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준다든가 이런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완전히 무관심해지세요. 무관심. 왜 그런가 하면은 부모님들이 격려 차원에 하는 말이다.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 아니거나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외려 너무 힘든데 학생은 너무 이제 큰 짐을 지고 혼자 가는 길인데 너무 큰 짐입니다. 너무 가파르고 도체 위험이 있고 이런 부분인데 중간에 전문적이지 않은 말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감정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군대 보냈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휴가 뒀다. 니놈 때문에 내가 대학 보내느라 고생했고 대학 다니는데 신경 썼는데 이제 비로소 평화를 얻었다 이런 생각으로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도 이제 걱정이 되시거나 하면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학생한테 묻지 마시고 제 연락처가 다 공개가 되니까 저한테 해서 우리 애가 어떤가요 이렇게 해서 저하고 걱정을 같이 나눴어요. 그 결정도 해결책이고 그게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고시공부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까 초기에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포기할 때도 저한테 오시라 이렇게 했는데 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더 해라 이거 안 됩니다.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내가 더 하면 되겠다. 내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은 본인이 하고 그 다음에 본인 판단이 좀 애매하다 또는 전문가 도움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때 저한테 오시면은 그때 마무리에 대한 조언을 충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이제 끝이 났네요. 오늘 1시부터 이렇게 설명회가 진행됐는데 힘드셨을 겁니다. 어쨌든 얘기를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한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질문이 있는 거는 개별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제가 해드릴 테니까요. 상담할 학생들은 저기다 적었죠. 한 학생당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설명에서 많이 한 얘기라서. 그 상담이 이렇게 순서를 보시고, 순서에 맞게 이렇게 학원에 계셔도 되고, 아니면 나가서 순서가 뒤면은 식사를 좀 가볍게 하시든가, 아니면 주변을 둘러보시든가, 이렇게 해서 기다리는 시간의 지루함을 좀 더신 상태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